자, 56차시 교과서 142쪽에서 143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3단원 첫 시간이죠. 실질적으로 요 파동의 진행과 굴절 중에서 오늘은 그 파동의 진행 부분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학습 목표를 보면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이 3단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의 가장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어째 보면은 그 글로만 그냥 읽어서는 좀 이해가 힘든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월요일 읽으시고 좀 힘들고 하겠지만 좀 집중해서 좀 듣도록 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 전체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파동이 무엇이냐? 파동은 보통 어느 한 점에서 발생하는데요. 근데 그 점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선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파원의 형태는 뭐 선일 수도 있고 점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어느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파동입니다. 이때 그 파동이 처음 발생한 지점 있죠? 이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합니다. 파원, 파2, 파3 아니고 파원. 처음 발생한 곳이니까. 두 번째 발생한 곳은 파2. 미안하다, 그건 아니다. 옛날 축구 선수 이름 중에 파2가 있었는데 능력치가 꽤 괜찮았어. 피파 온라인 2 할 때쯤. 저는 원부터 했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근데 진동이 퍼져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건데요. 이때 그 물질의 이동은 없습니다. 물질의 이동은 없고 에너지만 전달이 된다. 근데 이 물질은 요 에너지를 전달할 때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 파동을 전달하는 그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빛은 유일하게 파동 중에서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동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게 돼요. 매질이 필요한 파동과 필요하지 않는 파동. 근데 필요하지 않는 파동은 전자기파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매질이 필요한 파동인데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역학적 파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파동의 종류를 매질이 필요하냐 안 하냐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냐 나란하냐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횡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입니다. 이 용수철로 횡파랑 종파를 둘 다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걸 바닥에 놔둬놓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요 용수철이 각 지점에서 진동하는 방향은 요 위아래가 되거든요. 근데 진행 방향은 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횡파입니다. 그래서 횡파는 어떤 특정 순간의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이에요. 그래서 요 용수철을 바닥에 놔둬놓고 이렇게 앞뒤로 막 흔들면은 이 용수철도 이렇게 좌우로 진동을 하고 진행 방향도 오른쪽 혹은 왼쪽 이어서 그 진동 방향하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하고 나란한 이런 경우가 종파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규칙적인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적인 모양 중에서 가장 그 한 개 있죠, 한 개. 규칙적인 모양의 가장 최소 단위. 그 최소 단위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횡파 같은 경우에는 뭐 요 모양 혹은 이제 요 모양 혹은 이제 요 태극 모양 뭐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파장이에요. 종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일 압축된 상태하고 제일 압축된 상태 요 사이 요게 지금 모양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 파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횡파와 종파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세요. 횡파의 대표적인 예는 전자기파, 빛입니다. 그리고 지진파 중에서 S파. 종파의 대표적인 것은 음파. 근데 음파하고 초음파는 사실 같은 종류의 파동인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은 진동수의 음파가 초음파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가 진동수 범위가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막 진동수가 점점 커지면요 한 1000헤르츠 들립니다. 10,000헤르츠 들려요. 근데 2만 헤르츠 이르게 되면 그럼 2만 하고 안 들려요. 그래서 2만 헤르츠 이상은 이제 초음파라고 분류되어서 동일한 종류의 파동인데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이런 파동입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로 막 흔들리잖아요. 공기를 이렇게 앞뒤로 진동을 시켜요. 그게 이제 공기를 따라 우리 귀에 전달되어서 우리 고막을 진동시키면 우리가 그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보를 얻는 가장 많은 방식이 보고 듣는 거거든요. 근데 보는 것은 횡파로 보는 거고요. 듣는 것은 종파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묘하죠. 보고 듣는 게 두 파동이 종류가 달라요. 횡파, 종파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고요. 듣는 것은 매질이 필요한 역학적 파동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파동이 어떤 기준으로 나눠도 종류가 서로 다른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진파 S파, P파는 제가 예전에 어떻게 외웠냐면 이 S파를 90도로 돌려보면 횡파 모양이죠.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90도로 딱 꺾으면 이게 횡파 모양이잖아.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파동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위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매질의 각 지점들이 이제 그 진동을 하는데요. 그 진동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진동 상태가 같으면 위상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마루하고 골은 위상이 서로 반대입니다. 일단 마루골이 뭔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좀 이따 요 파동의 기본 요소 설명한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파동의 기본 요소 보면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요 두 가지 그래프에서 그 세로축에 해당하는 거는 둘 다 뭡니까? 변위죠, 변위. 요 변위는 뭐냐 하면 매질의 위치의 변화입니다. 매질은 각 자기의 원래 위치에서 횡파 같은 경우에는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좌우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하면 횡파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요. 종파는 오른쪽 왼쪽으로 진동하는데 그럼 진동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진동의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에 비해서 얼마만큼 벗어났느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횡파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종파는 보통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요. 횡파를 기준으로 보면 요 왼쪽 그래프는요. 왼쪽 그래프는 특정 순간에 그 횡파의 모습을 그냥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그게 그래프가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로축도 거리에 대한 물리량이고 세로축도 거리에 대한 물리량이죠. 그래서 이것도 거리, 이것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모양이 이제 보이는데 요 위로 볼록한 부분 있죠. 위로 볼록한 부분이 산 중에서도 산마루하고 같은 용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마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오리가 있고 봉오리가 있고 그 사이 있죠. 그 사이를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골짜기. 마찬가지로 파동에서도 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위가 최대인 지점을 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폭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위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혹은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진폭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진폭이 아니에요. 요만큼이 진폭입니다. 그걸 보통 A라고 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폭이 영어로 amplitude거든요. 그래서 그걸 첫 글자를 따서 보통 A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요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죠. 혹은 요 태극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 있죠.
요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 파장을 람다로 표기를 해요. 자, 람다는 이렇게 씁니다. 예. 요 공부 안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럼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한자로 치면 들잎하고 좀 비슷하죠. 예, 파장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상세하게 설명할 때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동영상 스냅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로 가로축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냐 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있죠.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약간 세로로 길쭉한 사진을 계속 연속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연속 사진을 찍어서 그 시간대별로 펼쳐놓은 게 요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할 텐데 우선 여기서는 요 마루하고 마루 사이에 요 간격 있죠. 이건 시간의 간격이거든요. 이건 주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는 뭐냐면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 진동수 설명할게요. 진동수는 뭐냐 하면 아까 그 주기가 파동이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진동수는 뭐냐 하면 1초 동안에 파동이 몇 번 진동하느냐 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파동이면 주기하고 진동수 사이에 이런 관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주기라고 했죠. 그래서 주기를 대문자 t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할 때 t초 걸려요. 그러면 진동 횟수 대 시간의 비는 일정할 거 아니에요. 동일한 파동이면.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진동하는 진동수가 바로 진동수거든요. 그걸 진동수는 프리퀀시의 첫 글자를 따서 F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횟수 대 시간 이렇게 비를 세우면 한 번 진동하는데 t초, 그리고 F번 진동하는데 1초. 그래서 1대 t는 F 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수는 단위가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후르츠 아니고요. 헤르츠. 헤르츠는 이제 빛이 전자기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했던 과학자 이름입니다. 이걸 기초 단위로 하면 1/s예요. 물론 이제 횟수를 쳐줘서 횟수 per 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 횟수라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는 단위가 없는 거거든요. 단위가 없어서 요거는 시간의 역수다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런 거는 사실 물리학적으로는 단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s. 이거 1번 문제로 낼까? 자, 그러면 제가 요 그래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화면입니다. 자, 파동이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건데 이거 그냥 이 순간에 사진을 찰칵 찍어요. 찰칵 찍어서 그냥 갖다 붙인 게 요 왼쪽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파장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이 붙어야 돼가지고 잘 붙었네요. 자, 오른쪽 그래프 설명할게요. 오른쪽 그래프. 자,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제가 요렇게 길다란 사진을 찍을 거예요. 사진을. 그래서 0초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0초인 순간에 세로로 길쭉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매질이 가운데 있는 모습이 찍히겠죠. 그러면 그 사진을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여기다가 붙여요. 그러면 매질이 요 가운데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겠죠. 자,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요만큼 이동했어요. 0.1초인 순간이에요. 이때 사진을 탁 찍었어요. 그러니까 매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모습이 찍히겠죠. 그거를 요 0.1초에 해당하는 시간축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연속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찍어요. 올라간 모습을. 그다음에 0.1초가 더 지났어요. 이제 0.2초가 된 거죠. 그랬더니 딱 마루가 지나가요. 마루가. 이 순간 사진을 탁 찍어요. 그럼 이게 0.2초인 순간의 사진이니까 여기다가 붙입니다. 마루가 지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요. 0.1초가 더 지나갔어요. 0.3초예요. 딱 요 모습이 찍혔어요. 그럼 이 사진을 이제 또 여기다가 붙입니다. 자, 요걸로 1시간 때울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럼 요렇게 하면은 이제 또 요 모습이 찍힌 게 여기 붙겠죠? 예. 요런 식으로 하면 얘가 요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자, 요 순간 한번 볼게요. 요 순간 제가 색깔을 다르게 칠해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칠해 볼게요. 자, 요 순간이 아래쪽 그래프에서는 요 순간이, 그죠? 그 다음에 쭉 해서 요 순간, 이제 고리 지나가는 순간이 요 순간입니다. 순간이고, 다시 마루가 지나가는 순간이 있죠? 자, 요걸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 볼게요. 다시 이게 왜 이래? 잠깐만요. 아, 이게 가끔 얘가 이 노란색이 지금 붙어야 되는데. 예, 다시 해볼게요. 아, 나 아직 이 앱을 이해를 못 하겠어. 아, 다시 붙었다 이제. 자, 요 순간이 이제 아래쪽 그래프에서는 요 순간이 해당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요 순간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요 초록 파란색 그 네모 박스 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매질이 맨 위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서 맨 아래를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마루로 다시 돌아왔죠. 매질로. 그럼 이 동안에 몇 번 진동해요? 예, 한 번 진동하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 진동하죠. 그러면 요 초록색 시각하고 노란색 시각의 차이가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각하고 요 시각 차이가 뭐가 된다? 주기가 되는 거예요. 예, 주기가. 자, 그리고요. 자, 한 주기 동안,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한 파장 이동했죠. 그래서 모든 파동은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만큼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이 그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속력이다. 파동의 전파 속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는 오늘 하는 식 중에 가장 중요한 식입니다. V는 T분의 람다. 한 주기 동안 한 파장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다 적어줄게요.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주기분의 1은 진동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람다 F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일단 생각해 줄게요. 요 주기하고 진동수 있죠? 주기하고 진동수, 요 녀석은요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파원이 결정합니다. 자, 주기하고 진동수는요 파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동이 만들어지는 지점에서 1초에 10번 진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파동은 전파되는 동안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모든 지점에서 1초에 10번 진동을 해요. 심지어 공기에서 물로 매질이 바뀌잖아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초에 10번 진동하는 것은 파원에 의해서 한번 결정되면 매질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요 속력하고 파장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질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요거 일단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파동에 적용되는 예입니다. 근데 요 속력은 좀 오묘해요. 이 속력은
역학적 파동이냐 전자기파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한테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좀 잘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요 파동의 전파 속력, 이건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속력이에요. 매질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질은 그냥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이고요. 근데 파동의 전파 속력은 역학적 파동이냐, 즉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이냐, 혹은 전자기파,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역학적 파동은요, 파동의 전파 속력이 오로지 파동의 종류와 매질이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하면은 진동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빛은 진동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역학적 파동은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파동의 종류와 매질의 종류에 의해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역학적 파동의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보면 요 세 가지 예 중에 보통 하나가 나옵니다. 우선 줄에서의 파동은요. 줄에서의 파동은 줄이 가늘수록 그리고 팽팽할수록 전파 속력이 빨라요. 이건 약간의 역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줄이 결국에 진동을 빨리 할수록 전파 속력도 빠르는 거거든요. 그럼 팽팽할수록 힘이 세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가늘수록 질량이 작으니까 관성이 작아서 속도가 더 빨리 변해서 잘 진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곧 에너지를 잘 전달할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결파 같은 경우에는요, 수신이 깊을수록 빨라요. 근데 이 물결파가 뭐냐면 물의 표면에서의 그 물결파예요. 표면에서의 물결파. 그래서 깊을수록 왜 빠르냐 하면 물결파는 바닥과의 마찰에 의해서 속력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심이 얕으면 바닥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의 마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느려집니다. 근데 수심이 깊으면 마찰이 있는 바닥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속력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도 외워서 푸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이 결과 자체를 알고 있으면은 좀 더 문제를 풀 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요. 자, 그다음 소리 같은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 고체에서 속력이 가장 빠릅니다. 그다음 액체, 그다음 기체예요. 이거는 이제 분자 간 거리 때문에 그래요. 고체가 분자 간 거리가 가까우니까 에너지를 빨리빨리 전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잖아. 물속으로 들어가면 속력이 빨라집니다. 소리의 속력이. 자,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역학적 파동이에요. 지금 똑같은 공기잖아요. 온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같고 기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가 같으면은 속력이 같거든요. 같은데 이것도 먼저 설명할게요. 일단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기체에서는 또 소리 속력이 빨라집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하고요, 기체 분자 자체의 속력하고는 다른 속력입니다. 다른 속력인데 신기하게도 그 기체 분자의 속력이 빠를 조건이 그 기체 분자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이 빠를 조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자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또 똑같은 온도면은 분자량이 작을수록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 자체가 그 열 진동하는 그 속력이 빠른 조건이 기체 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의 속력이 빠를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교실하는 공기가 거의 균일하고, 그래서 온도도 거의 균일하고, 그다음 분자도 구성이 거의 균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동수가 작은 소리예요. 이게 진동수가 큰 소리입니다. 근데 이 두 소리가 속력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이 두 소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속력이 빨라지는데 똑같은 속력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소리는 역학적 파동은 진동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종류하고 파동의 종류하고 매질만 같으면 속력이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빛은 좀 달라요. 빛은 왜 다르냐면 매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진공에서는 역학적 파동과 거의 유사합니다. 진공에서는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C로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요 가로 안에는 요거를 쓰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F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F와 관계없다라는 것은 역학적 파동하고 유사하죠. 진공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질이 달라지면은 속력이 달라져요. 이거는 역학적 파동하고 비슷하죠.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역학적 파동도 속력이 달라지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진행하는 그 공간에 물질이 달라지면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집니다. 근데 빛은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면 진동수에 따라서도 속력이 달라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전자기파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물질이 이 전자기파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정도가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약간 전자기유도하고 느낌을 비슷하게 가져가면 돼요. 진동수가 클수록 변화가 더 심하죠? 변화가 더 심하면 방해도 더 심해집니다. 전자기유도도 뭔가 이렇게 자석을 빨리 움직였을 때 방해가 더 심하게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흘렀죠. 전자기파 같은 경우도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따라서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이게 물질이 없을 때 가장 원활하게 일어나고 물질이 있으면 그걸 방해받게 되는데 그 전기장의 진동이 빠를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그 방해를 더 심하게 받아서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진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V가 작아진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느려집니다. 프리즘 속을 들어갈 때 혹은 물 속을 들어갈 때. 그래서 속력의 차이가 다 다르니까 꺾이는 정도가 다 달라서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굴절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정리 잘 하세요. 역학적 파동은 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질하고만 전파 속력이 관계있고 진동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질이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근데 그 방해가 없으면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속력이 다 똑같은데 방해를 받으면 진동수가 클수록 방해를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진동수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 11월 수능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가는 시간 t =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위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점 PQ는 x축상의 지점이다. 그림란은 PQ 중 한 지점에서 파동의 변위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우선요. 얘가 P의 사진을 찍은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사진을 찍겠죠. Q 부분을 찍은 건지 한번 볼 텐데, 문제 조건이 이 파동은 매질 A에서 매질 B를 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요 지점을 찍은 사진이었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요 마루 부분이 지나가서 얘가 올라가겠죠. 시간이 지났을 때. 근데 얘는 어때요?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Q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얘가 Q점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다라고 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요 골 부분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내려가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그래프는 Q점을 나타낸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 그래프하고 스냅샷 그래프 요 두 그래프를 조합하면 파동의 진행 방향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 점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시작을 했겠죠. 마루가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 요 그래프를 통해서 요 가로축이 시간이죠. 그럼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기는요 모양이 태극 모양의 시간 길이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요 모양으로 해도 되고 요 모양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가 제일 쉬우냐 하면 요 모양을 찾는 게 제일 쉽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됩니까?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 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주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매질 A에서나 매질 B에서나 같습니다. 자, 그럼 매질 A에서 파장 한번 구해볼까요? 매질 A에서 파장은 요 모양으로 구하는 게 제일 낫겠네, 그죠? 유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요 태극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빗살무늬 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랑요. 그럼 얘는 이 4가 뭐가 됩니까? A에서의 파장이 됩니다. 이걸 람다 A라고 할게요. 람다 A. 그럼 B에서의 파장은 이거는 뭐 이거는 연습 삼아 다른 모양으로 해볼까요? 요 모양으로 해도 되죠. 그럼 8하고 요 모양 하는 게 안 나고 요 점선이 있으니까 요 모양으로 하는 게 낫겠네. 요 모양은 8하고 14이죠. 8하고 14면 10 빼기 8. 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 이 람다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cm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물어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동의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그럼 주기의 역수인데 주기가 몇 초예요? 2초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Hz 혹은 0.5Hz가 되겠습니다. 주기가 2초죠. 그다음 나는 Q에서의 변이이다. 이거는 이제 진행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파동의 진행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죠. 왜냐면 파장이 2배예요. 보면 람다 A가 4cm잖아요. 람다 B가 2cm고요. 그러면 VA는 주기 2초분의 4cm고 VB는 주기 2초분의 파장 2c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의 속력은 2cm/s, B에서 속력은 1cm/s. 그래서 A에서가 B에서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진동수하고 주기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되면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장하고 속력이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t = 0일 때 일정한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x = 2cm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y를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그래프로부터 일단 파동의 진행 방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더니 매질이 내려갔어요. 매질이 내려갔다는 거는 골 부분이 처음에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왼쪽이 마르고 오른쪽이 골이죠. 그러니까 얘는 요 골 부분이 지나가야 되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왼쪽 방향이어야 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요 부분이 지나가니까 마루가 지나가면 이거 처음에 올라갔어야 되죠. 근데 얘가 내려갔다라는 것은 요 골 부분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그래프로는 뭐 구할 수 있어요? 요 모양. 요게 뭡니까? 파장이 되겠죠. 파장이 되겠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요만큼의 시간.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맞고요. 파동의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하면 되죠. 주기가 2초고요. 파장이 4cm입니다. 그래서 2cm/s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x = 4cm에서 y는 2cm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를 생각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또 2초가 주기의 몇 배이냐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초는 지금 이 경우에는 딱 주기죠. 딱 주기니까 굉장히 쉬운 상태예요. 뭐냐면 한 주기가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 순간이 0초면요. 한 주기가 지난 때도 이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y에서는 x = 4cm에서
S 이꼴 4cm에서 Y는 얼마예요? 0이죠. 지금 이 순간하고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근데 얘가 움직이는 걸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속도가 2cm/s잖아요. 그럼 얘가 2초 뒤면은 몇 cm 움직여요? 4cm가 움직입니다. 근데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오른쪽에 4cm인 지점, 오른쪽으로 4cm인 지점이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이 4초 뒤에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지나가면 변이가 0이죠.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주기가 2초예요. 그럼 1초일 때 변이를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초일 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초일 때 변이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두 번째 방법으로 치면은 1초일 때는 그러면 얘가 그 2cm 속력이 얼마였어요? 속력이 2cm/s였죠. 그럼 1초 동안에는 2cm 이동하잖아요. 그럼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이 부분이 지나가겠죠. 이 부분이 지나니까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기로 치면은 얘가 반주기잖아요. 반주기면 자 보세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요렇게 진동했다가 요렇게 진동했다가 요렇게 오는 게 한 주기입니다. 그럼 요게 4분의 1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요.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2초니까 4분의 1주기는 몇 초예요? 0.5초죠. 0.5초.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지점의 변이는 0.5초일 때는 2cm가 돼요. 그럼 1초일 때는 0이 되고요. 1.5초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초일 때는 0이 돼요. 2.5초일 때는 2가 됩니다. 3초일 때는 0, 5초일 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주기의 4분의 1의 몇 배 단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문제가 조금 진화해가지고 이제 좀 치사하게 이제 4분의 1 주기로 딱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cm보다 크다, 몇 cm보다 작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4분의 1 주기로 딱 떨어지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주기 이상의 시간이다. 그럼 주기의 정수배만큼을 일단 제하고 남은 시간만큼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용수철 좀 길다란 용수철하고요. 그다음에 밧줄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실험 과정은 그냥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실험의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 지금 요 바닥에 있는 게 전지인데요. 이게 5cm 간격으로 선을 끊는 게 가장 힘듭니다. 5cm 간격으로 선을 이렇게 일일이 다 끄는 거고요. 긴 자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흔들어요. 메트로놈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2Hz 1초에 2번씩 흔들고요. 얘는 1초에 3번씩 1초에 4번씩 이렇게 흔듭니다. 근데 얘는 역학적 파동이니까 진동수가 달라지더라도 파동의 전파 속력은 다르지 않는 것을 확인해내는 실험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람다 F가 V니까 F가 커지면 람다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두 개를 측정해서 곱해보면 거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파장을 어떻게 재느냐, 이게 이제 노가다예요. 특정 순간에 딱 사진을 가지고 칸을 셉니다. 칸을 세가지고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파장이죠. 그래서 요거 2배로 하고요. 여기서부터 파장이고 파장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밧줄을 이용해서도 실험을 해요. 이건 지름이 2cm인 밧줄인데 요것도 일단 그런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좀 매질이 갖고 파동의 종류가 같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F가 크면 람다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서 파장을 잽니다. 그리고 지름 1.5cm예요. 지름 1.5cm. 아까보다 가는 줄인데 확실히 좀 더 빨라진 게 보입니까? 속력이? 아까랑.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장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면
요 진동수가 커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요. 그거의 고비인 속력은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굵은 줄 이건 1.2cm고 1.5cm거든요. 지름이. 굵은 줄보다는 가는 줄이 속력이 더 빠르죠. 그리고 역시 진동수가 커질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그 곱은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역학적 파동의 그 속력에 대한 요 실험인데요. 이것도 뭐 한번 동아리 같은 시간대 한번 해볼 만한 실험이어서 추천을 합니다.